요양시설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모시는 곳과 편안히 안 모시는 곳. 우리의 가족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방법. 편안히에서 찾으세요. 요양의 모든 것 편안히. 오늘 저희 편안히에서 나눌 주제는요. 비싼 요양원만 살아남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대표님 그 비싼 요양원만 살아남는다라는 아니 그런 기사가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 건지 일단 궁금해요. 이걸 우리가 제목 정했다기보다는 네. 이런 기사가 나온 걸 그대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싼 요양원 그 원장님들이 저한테 항의하실라. 어쨌든 이게 기사가 네. 나온 취지를 이제 이해하시면 네네. 되는 거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 고령위원회에서 네네. 고령자의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육성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와, 네네네. 말이 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네. 어르신들이 어디 외부로 안 옮기고 지역 내에서 계속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네네. 좀 규제를 낮추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 이렇다 보니 네. 향후 지역 내에 두 가지 면도 제일 중요해요. 지역 내 요양시설 건립을 용이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 민원도 심하고 막 여러 가지 뭐 규제 사항도 많아갖고 도심지에다가 요양시설을 짓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네네. 이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편인데 요거를 원활하게 해주겠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비급여 항목을 확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을 해주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냐면 도심에 요양시설 이렇게 가보시면 막 시설이 안 좋고 막 그 마당도 이런 거 없고 그냥 전문 용어로 꾸질꾸질한 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요양 원장님들을 탓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요양 원장님 입장에서도 그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받는 이제 소비자로부터 받는 급여가 똑같다 보니까 이분들은 제공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분들한테 비급여 항목을 조금 확대를 시켜주겠다는 의미고요. 네네. 그 말은 시장이 무한 경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공급을 확대를 하게끔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비급여 항목 확대라고 하셨는데 그건 이제 수익성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또 이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또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보는 측면에서 입장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급하시는 분이나 수요자 입장에서도 각자의 상황 따라서 이해관계가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호텔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별 5개, 더 많은 건 막 6성급, 7성급 있잖아요. 거기 한 개, 두 개까지도 있고 차도 1000만 원짜리 싼 경차부터 몇 억짜리 차가 있고 우리가 식사도 뭐 4천 5천짜리 김밥 한 줄부터 수십만 원짜리 식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중요한 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수준에 맞는 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복지라는 틀에서 또 정부의 급여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모든 요양을 똑같은 규제 안에 넣어두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하나 안 건강하나 가족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틀 안에 넣고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건 이건 사회적인 낭비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양시장이 특히 우리 그 요양과 관련된 많은 업체들 중에서 반성해야 되는 데도 되게 많고요.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좋은 시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그런 데들이 도매급으로 같이 묶여갖고 옛날처럼 이렇게 취급이 되는데 요양원, 데이케어 요새 좋은 데들도 엄청 많고요. 제가 직접 다녀봤잖아요. 저희가 찾은 요양만 해도 뭐 좋더라고요. 시설에 좋고 나쁘고도 있지만 원장님 마인드나 콘텐츠에 따라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시설이 안 좋아 보여도 좋은 요양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구분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저는 잘하는 요양시설과 못하는 요양시설은 반드시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베너핏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장은 공급도 엄청나게 확대될 거고 수요라든지 시장의 인식도 엄청나게 바뀔 거다. 그리고 이런 고급형 요양원들이 들어오는 게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인식을 끝내는 바꾸게 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울 거니까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게 저희 두 사람이 직접 이제 요양시설들을 또 찾아보고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예전의 요양시설과 지금의 요양시설이 많이 이제 변화가 되기도 했지만 그 원장님들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너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그 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또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요양시설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저는 이제 저한테 말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네네. 싸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가지 중요하죠. 내가 그 싸가지라도 제 기준입니다. 네네네. 첫 번째 대형화. 예전에는 뭐 29배드, 49배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신규로 들어오려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조금 그 대형 뭐 99배드 이상까지도 많이 찾으시고요. 기존에 이제 아무래도 자본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렇게 대형화되는 추세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대형화가 되면서 두 번째는 고급화. 지금은 보면 프리미엄급을 운영을 하려는 시설장이나 아니면 어떤 업체들도 되게 많고요. 또 찾으시는 분들도 내가 비급여를 낼 테니까 조금 좋은 데로 조금 모시고 싶다. 이러면서 시설을 좀 좋은 데를 찾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대형화하고 고급화는 거의 패키지로 지금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브랜드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형태가 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도 이제 아름아름 있기는 있었는데 왜냐면 그거죠. 저는 예전에 그 뭐 힐튼 호텔, 셰라톤 호텔 같은 경우 아니 뭐 베트남이나 태국에 그런 호텔들이 있을 필요가 뭐 있지? 그냥 자국 내에 있는 호텔들 생기면 되지. 왜 호텔 체인점이 있을까? 멋모른 청소년기 시절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동남아 놀러도 많이 가고 청소년기 시절에 호텔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니까 왜 호텔 체인점이 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침 출장이나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거기에 쉘튼이나 뭐 이런 호텔 체인에 묵게 되면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그죠. 힐튼이나 뭐 셰라톤 호텔 같은 경우 이게 묵게 되면 야 여기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고 또 가격은 비싸지만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요양원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어떤 시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신뢰성을 갖고 또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의료인들이 한다거나 뭐 어떤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종교단체와 연관이 돼 있다든지 이런 약간 신뢰성을 줄 수 있던 뭐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면 많이 신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브랜드화가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인점 형태로 엄청 많이 시장이 열릴 거고요. 그렇다 보면 체인점화 된다고 개인적으로 된다고는 약간의 장단점이나 구분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면 뭐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그럼 무조건 체인점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절대적으로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식당도 보면 대기업이 하는 데가 있고 프랜차이즈로 하는 데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장단점이 있고 어쨌든 이제 브랜드화가 많이 될 거다. 어떤 브랜드는 어느 대기업이 하는데, 어떤 브랜드는 의사들이 하는데, 어떤 브랜드는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이렇게 브랜드화가 많이 될 거다. 이름만 듣고도 품질을 연상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세 번째 트렌드고요. 마지막으로 한다 그러면 특성화입니다. 특성화는 뭐냐면 이제 예전에 요양시설들은 별로 경쟁 요소가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돈 받고 똑같은 시설로 비급여 항목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모시고 거의 이렇게 안주하던 시대였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고요. 내가 내세울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시설이 좋고 깨끗하거나 요새 말로 시그니처. 그렇죠. 밥이 맛있거나 뭐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훌륭하거나 우리는 아파트 단지 안에 항상 있는 브랜드거나 뭐 어떤 이런 특성화가 돼 있어야 경쟁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요양시설 트렌드와 관련해서 제가 누차 유튜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렇게 대형화, 고급화, 브랜드와 특성화 여기 이런 부분에 맞춰서 꼭 내가 네 가지에 다 맞추진 않더라도 그래도 두세 가지는 고민을 하시고 하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를 딱 종합해 보면 딱 떠오르거든요. 아 이거 대기업이 하면 되겠다 하는 게 떠오르는데 어떠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대기업만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대기업도 들어오지만 개인들도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 더욱더 신경을 쓰시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어쨌든 다 같이 개인들만 있는 거랑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브랜드 파워라든지 자본 투여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편안히의 가장 궁극적인 취지는 대기업이 하는 데든 종교단체가 하는 데든 그냥 개인이 하는 데든 그 선택을 정말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소비자분들께서 저희 목적이고 특히나 이렇기 때문에 개인분들이야말로 편안히한테 진짜 많이 협업도 하시고 많이 저희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네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 편안히 같은 경우는 뭐냐? 내가 프랜차이즈 소속이 아닌데도 프랜차이즈 효과를 누리게끔 해드리는 게 편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기업체들도 지금 편안이랑 많이 협업을 하지만 개인분들이 요양 사업에 들어올 때 저희하고 많은 협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요양 산업에서 편안이의 앞으로의 맹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편안이는요, 요양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버 라이프가 골드 라이프가 되는 그날까지 편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편안히